국힘당 계열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특히 보자는 거야. 이승만 보죠. 이승만서부터 시작하니까 봅시다. 결국 해외 도주했어요. 하와이로 망명해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죠. 4.19 혁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부하에게 사살됐어요.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11.6 사태라고 말이다. 1979년에 나온 거죠.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로 사형이 확정됐죠. 나중에 무기로 전환됐고 사면됐습니다. 나중에 노태우도 무기징역. 그러니까 얘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거죠. 무기징역. 나중에 감형됐다가 사면됐죠. 이명박. 이명박 이놈은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징역 17년이 됐죠. 이거 다 국힘당 계열입니다.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2년.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계엄 선포하고 지금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지금 반란죄, 군사 반란죄는 지금 재판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반란죄는 군사 반란죄예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 반란죄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법률가들은 누구나 군사 반란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로서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러면 그 반란죄는 그냥 사형이에요. 무기징역이 없어요. 반란의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놈도 반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까 무기로 감형해서 절대로 사면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면 이런 특색. 경제가 성장하는데 성장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돼요. 근데 윤석열은 예외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막아요. 다 망가뜨렸습니다.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한 짓을 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를 축혀 세우는 리박스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늘봄 학교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그러니까 금년에 2025년에 3조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늘봄 학교를 해가지고 리박스쿨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늘봄 학교에 와가지고 하루 만에 무슨 이 수료증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전 난리야 난리. 응? 그게 다 밝혀졌어. 뉴스타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죽을라 그래. 왜? 예산을 여기다 다 빼돌렸어. 실제로 하는 기존에 해야 할 학교 예산에서 이쪽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교장들이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윤석열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힘당 계열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을 보면 한결같이 거짓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사기꾼에서 머저리 같은 이 칠푼이라고 그러죠. 김영삼은 맨날 박근혜를 칠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칠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박근혜는 칠푼이라고 그러는 거 김영삼이 한 얘기야. 윤석열은 칠푼이보다 못한 놈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반사회적 인격 장애성 환자처럼 변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재판정에 가서도 존대잖아. 눈 안 뜨고 졸고 있어요. 반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치료받아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얘네들은 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마찬가지고. 전두환은 더 심하죠. 이명박 반성을 모릅니다. 지금도 나와서 김문수 지지하라고 그러잖아. 박근혜도 똑같아요. 윤석열 이놈은 더 심하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 자기는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 아예.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대. 2시간 만에 해제되는 쿠데타가 어디냐.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을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건 딱 2가지예요. 해결책이 뭐냐. 사전에 이런 놈을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국민이 이런 놈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전에 골라내야 되죠. 2번째는 사전에 골라내서도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SSPP. 조직론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조직론으로 해결한다. SSPP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사평가를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서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골라내자는 거야. 그게 인사평가고, 조직 설계로 SSPP 분자 내로 설계하면 그 투명해지니까, 그리고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게 되니까 패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 위에 있는 국힘당 애들은 항상 패거리를 만들거든요. 패거리 만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도 똑같아요. 친문 세력이라는 게 그 패거리거든요. 패거리가 생기자 뭐가 됐어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패거리예요. 친문 세력 패거리. 그래서 패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독일 사회는 그런 패거리를 못 만들게 돼 있어. 왜냐하면 동창회 같은 것도 없지, 무슨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없지, 그냥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어디 가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돼. 그러니까 첫째 처방은 뭐냐? 그 사람을 인사 차원에서 잘 사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면 미래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태를 미래에도 재현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뜻이죠. 스케일이 더 크죠. 위로 올라갈수록 스케일이 크니까. 사전에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골라낼 수 있다. 그게 학문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다. 걱정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그걸 놓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SSPP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는데 투명하게 일하도록 설계하면 돼요. 지금 정진석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놈이 지금 다 문서를 파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겠다. 다 파기해라. 지시했다는 거야.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진석이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친일파 집안에서 지금 그 친일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없애라 이거.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놈은 지금 친일 행위를 하는 거지. 그런 거야. 해방 후에 그한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친일 행각을 했었던 사람은 끝까지 친일 행각을 하는 거야 지금도. 아휴 참.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투표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친문 세력이 잡고 있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은 각자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물론 다 바뀐 건 아니야. 그중에서도 좀 흡아리 같은 놈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이재명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이 아주 크게 바뀌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찍어라.
그래서 오늘 투표일이니까 투표 지금 2시가 됐네. 2시를 한번 봅시다. 2시 됐나? (2시) 65.55%야.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64.8%인데 지금은 65.55%니까 조금 높네요. 그죠? 0.7%포인트가 높은데 2시에. 하여튼 지난 22대 총선보다도 높습니다. 하여간 투표율이 높아서 그 민주당이 아주 크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해야 되는데 좀 뭐 늘봄 학교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교육부가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니야. 다 허가를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주호 그 녀석이 하는 꼬라지가 그런 거야. 자, 아시겠죠? 제 얘기는 거의 끝났고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은 그 역사 속에서 저런 사람들을 배출한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새로운 보수적인 정당이 있을 수 있도록. 보수당은 어떤 당이냐? 항상 정직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보수주의자고 진보주의자는 국가와 민족도 중요하지만 거기 앞서 나서서 인류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평등, 불공정한 것을 일소해서 다 공정하게 만들자는 게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양대 정당, 중도 진보적인 정당, 중도 보수적인 정당. 독일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차해 가면서 집권해서 나라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 중심제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20년간은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면 그때 가서 내각제를 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아주 크게 승리해야만 나라의 국운이 우리 한반도에 몰려오게 됩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국힘당 계열의 사람들은 극단적 사익 추구자들이거든요. 자기만 알아요. 국가든 공동체든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들의 탐욕이 결국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고 국힘당은 어차피 사라지도록 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있을 수. 그건 민주당이 보수당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녹색당이나 진보당이나 또는 그 사회민주당이나 또는 그 무슨 당이지? 용해인당 있잖아. 그 기본소득당 이런 당에서 이제 진보당,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장들이 모여가지고 두 거대 정당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정당 컨스텔레이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믿음에 빠진 이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DNA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굽니까? 그 조용기 목사가 김태촌 같은 조폭 두목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김태촌이 어디야? 끝까지 조폭 두목으로 남았습니다. 조양은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나 바꾸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시민들이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면 됩니다. 안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도록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직론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솔루션이죠. 첫 번째 솔루션은 인사평가에서 제거하고 그래도 남아서 들어오는 놈들이 있으면 그것은 조직론적으로 해결할사. 그래서 SSPP, 분자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로 설계해서 직무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숨어서 어디서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가 개인화된 주체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패거리로 일하지 않고. 윤석열은 패거리가 없으면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할 머리도 없고 그거 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 패거리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서울대학교 뭐 10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제 1극으로 서울대학교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전국의 10개의 서울대학교가 그 서로 협력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우리나라 대학 문화도 확실히 달라지겠죠. 독일처럼 모든 대학들이 다 국립대학으로 똑같은 자기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꿈꾸고 계속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푸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다른 짓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건민내에 가입하시라.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워크숍 할 때 워크숍에도 많이 참석해서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합시다. 요 강의는 가급적 짧게 그리고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때문에 이 강의를 시작했다 했잖아요. 도저히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그 전면에서 퇴장하면 이제 이 포맷을 조금 바꿔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쇼츠도 가급적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올려서 쇼츠가 굉장히 중요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쇼츠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서 이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445강의 1은 끝났고 내일 446강 이재명과 민주당 한 팀이 되어 국가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만듭시다.